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현재 계시는 분이나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알고 계시는 분의 경우엔 바로 어디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실 듯하니 지명이나 그 일부를 조금 대충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들었던 것들을 사투리도 번역하고 들은 이야기를 전부 기억하는 것도 아니라서 군데군데 보충한 부분이 있지만 함께 해주세요. 아직 스마트폰도 없는 투지폰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 철이 들기도 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규슈에 있는 어느 현의 한계 추락 같은 곳에 산 적이 있습니다. 산을 잘라서 세운 듯한 땅에 큰 길이라 불리는 곳도 차가 겨우 2대가 스쳐 지나갈 정도의 살짝 포장된 흙도로가 있을 뿐 자판기도 차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거리에만 있었고 마트는 주 2회 정도 가족끼리 한두 시간을 차로 가야만 하는 그런 깡촌 중에도 깡촌이었습니다. 그런 곳이라서 놀 곳은 오로지 산이나 산속의 강 또는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말 그대로의 모습인 골목대장으로 학교에서 놀려면 어린애들이나 약한 놈들만 가라고. 저도 어린애 주제에 저보다 어린 아이들을 어린애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당시 같이 다니던 친구 넷과 산속을 뛰어 돌아다니던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계 취락이란 주민 50% 이상이 65세가 넘어서 여러 면에서 촌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곳을 말합니다. 그런 곳이라 아이들의 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놀던 아이들은 위에서부터 4학년이 하나, 저와 다른 한 명이 3학년, 그리고 2학년짜리 하나로 나이는 차이가 났어도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말하자면 굉장히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마치 동급생처럼 같이 놀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 하나는 키가 컸던 저는 4학년을 밀어내고 리더격인 위치로 이것저것 지시하면서 모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산에 오르면 곤충을 잡고 누가 제일 높은 가지에 오르나 경쟁하고 주운 밧줄이나 나무들을 이용해 그네를 만들기도 하고 야생동물을 쫓기도 하고 했습니다. 언제나 놀던 산에 지를 때쯤 멧돼지가 나오니까 산에 가면 안 된다 고 어른들이 말하는 쪽으로 담력시험 겸 탐험을 가보지 않겠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 산은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마다 거긴 진짜 무서운 데야.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중얼대던 방향으로 힘도 세고 조폭 같은 얼굴의 아버지가 그렇게 겁에 질렸던 곳에 무사히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른들보다 강하다는 증명이 될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거기에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날은 휴일로 아침 6시에 집을 나와 언제나 모이던 4학년 친구의 집 앞에 집합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 몇 번인가 같이 갔었기 때문에 왠지 장소를 알고 있던 제가 선두로 반대편 산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막막함이랄까요? 압박감이랄까요? 공포와 긴장 속에 있는 흥분을 느낀 저는 최연소인 2학년짜리의 떨리는 손을 잡고 위로 올랐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나무들은 마구 자라 있었고 썩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썩고 스스로 만들어진 그 환경은 전체적으로 습한 데다 해도 아직 뜨지 않은 것도 있어 어두운 인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걸었을까요? 갑자기 바닥을 디디기 좋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주위엔 보리수 열매가 떨어져 있었고 잘 모르는 버섯들이나 아이의 손으로도 부러뜨릴 수 있을 듯해 갖고 놀기 좋을 것 같은 어린 대나무가 솟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식도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로는 꺼내지 않았지만 그 중심 부분까지 헤치고 나갔습니다. 중심부로 가려면 조금 언덕진 곳을 4발로 기어 올라가야 했는데 위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사람 그림자 같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이 있었나? 큰일이다. 혼나면 여긴 다신 못 와. 그렇게 생각한 저는 입술에 손가락을 세우고 조용히 하라는 모습을 하면서 뒤에 친구들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앞에 잡초나 뿌리 같은 걸 잡으면서 위를 몰래 보듯 하며 올랐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른이. 언뜻 보였던 머리는 가르마진 검은 머리로 위쪽 반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솔직히 예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생김새. 눈썹은 없고 눈은 째진 것처럼 작은 여자의 옆얼굴 반 정도가 거기에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살짝만 더 올라갔더니 겨우 목까지 볼 수 있었고 그 여자의 다른 반쪽도 보여왔습니다. 목하면 아토를 방불케 하는 부풀어 오른 얼굴이 전부 보였을 때 저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실례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오카메 나토 표지의 얼굴을 눈썹만 지운 채 그대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조용한 자연 속에서 저의 크크크 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던 그 순간 여자가 제 쪽으로 얼굴을 쓱 돌렸습니다. 검은 조개 같은 작은 눈 속에 있는 더욱 작은 검은 눈동자가 저를 휘어잡은 순간 몸이 마치 누군가에게 짓눌린 것처럼 압박을 받아 움직일 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계속 저를 바라보다가 확인하려는 듯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가옴에 따라 여자가 이죽이죽 기분 나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본능이 잡히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물인지 뭔지가 풀숲을 사사삭 하고 달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몸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순식간에 가벼워졌고 그 가벼움을 믿으면서 도망쳐! 소리를 지르곤 일어서지도 않은 채 엉덩이로 미끄러지듯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친구들은 당연하게도 당황한 상태였지만 평소 배짱 맞는 두둑했던 제가 그렇게나 초조하게 내려오는 그 모습에 반사적으로 따라왔습니다. 길은 거의 기억도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음으로 왔던 산길을 일단은 내려가고 넘어지고 구르고 내려왔습니다. 산에 들어왔을 때에 비해 막막함은 늘어만 갈 뿐 머릿속은 위험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뛰어내려가던 도중 친구들이 잘 따라오나 걱정이 된 저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 모두 따라오고 있어. 그렇게 안도하려는 것도 잠시. 맨 뒤에 동급생 뒤에 사람 하나가 더 따라오는 걸 알았습니다. 아까 봤던 여자였습니다. 시골이라지만 그다지 볼 수 없었던 기모노를 걷어올리고 맨발을 드러내며 같이 뛰어내려오는 그 여자의 머리카락은 꼭 뱀처럼 보였습니다. 으아! 장난치지 말라고! 진짜로! 그런 공포와 분노를 섞은 듯한 소리를 날리며 정면을 다시 바라보고 죽어라 달렸던 것 같습니다. 나무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이윽고 길 같은 게 보였을 때 묘한 바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달콤하게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은 여자의 목소리를 강하게 만든 소리가 저를 향해 저의 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저도 모르게 멈칫 서버렸고 그런 제게 부딪혀오는 친구들. 그 충격으로 그대로 굴러떨어지듯 길로 나왔고 산길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멈추면 어떡하냐는 둥 뭔가 말들이 나왔지만 그런 친구들의 원성을 못 들은 채 저는 넘어진 채 피가 나오는 무릎과 손으로 조그마 끝까지 우리가 있던 산길을 쳐다봤습니다. 여자는 한 발짝도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가늘게 뜬 눈으로 아직도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마주친 채 움직이지 못하고 여자의 천천히 움직이는 시커먼 이가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던 그때 이 녀석들 뭐 하는 거냐? 호통 소리에 몸의 경직이 사라지며 무심코 소리나는 쪽을 돌아봤더니 근처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산을 내려왔는지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할아버지의 과수원 뒷곁이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랬잖냐, 아무것도 없었냐 같은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위축되어 있던 친구들이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쭈뼛대며 대답하는 것을 보고 저는 다시 산길로 눈을 돌렸습니다. 여자는 이젠 없었습니다. 넌 괜찮냐? 할아버지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제 머리를 쓰다듬고 그 손으로 억지로 제 얼굴을 산길로 향하게 하더니 저기는 제대로 길도 없고 어떤 동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 위험하다. 어른들도 죽을지도 모르는 곳 투성이란다. 그런 말을 타이르듯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어서. 아이 특유의 변명을 하면서 할아버지를 봤더니 어? 하며 이상한 얼굴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있었다고? 있었어요. 여자가요. 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았지만 이상한 얼굴을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기모노를 입었었니? 네, 입었어요.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엄청 빠르게 쫓아와서 같이 내려왔는데 아까 여자가 있던 곳을 가리키며 저는 저기 멈춰서서 이쪽을 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려 할 때 할아버지는 곤란한 듯한 목소리로 너 여자애야? 라며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분명 이 안에서 제일 키도 크고 머리도 짧게 자른 데다 탱크톱에 반바지인 저는 누가 봐도 남자애 같은 외모였지만 성별은 분명 여자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얼굴로 경트럭 짐칸을 턱으로 가리키며 타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직 해는 중턱에 있었고 계속해서 놀고 싶었던 우리는 조금 주저했지만 할아버지의 강압에 강제적으로 짐칸에 태워지고 각자의 집으로 각각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집 중에서 거기에서 두 번째로 가까웠던 저희 집은 왠지 뒤로 밀리고 마지막으로 데려다줘서 불만을 느끼며 타고 가다가 이윽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땡땡씨, XX입니다. 하고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나온 할머니에게 첫마디, 할아버지는 저를 앞으로 밀어내더니 이 아이 여자애 맞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이긴 해도 워낙 개구쟁이라서. 라고 잡담을 하려던 그때 할아버지가 말을 끊으며 공주님이 보였대요. 라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공주마마? 그 사람이? 할아버지를 보고 있던 저는 그대로 어리둥절하다가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 예? 공주님이 보였어? 왜? 할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제 몸을 온통 만졌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이상한 사람인 거야, 그 사람?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왔었어. 그랬더니 할머니는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소리를 지르더니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잡고 안에 계실 할아버지를 부르며 도와달라는 눈으로 절 데리고 온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느릿느릿 나른하다는 듯 걸어 나오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황급히 달려왔고 할머니를 안으면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며 트럭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트럭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며 나는 돌아갈 테니까 뒤는 부탁하오. 할아버지 어깨를 툭툭 치며 경트럭에 올라 돌아갔습니다. 커서 들었던 이야기로는 그 후 일하는 중이었던 아버지와 엄마에게 전화, 마을에 무당? 같은 분에게도 전화하느라
분주했다고 합니다. 여기부터는 거의 당시에 저와는 관계없이 무당 같은 분에게 액막이 비슷한 걸 받고 당분간 산에 놀러가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정도로 당시의 기억은 대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다시 들었을 때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공주님. 정식 명칭은 지명이 들어가므로 공주님으로 고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땡땡 마을이라면 땡땡산의 공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 공주님이라 불리는 것은 잘 모르는 존재로 요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귀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신이라고도 할 수 없는 수수께끼의 존재로 자기 마음에 든 남자아이를 산속에 숨겨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없어졌던 아이 중에서 겨우 돌아올 수 있었던 아이도 있어서 그중 돌아왔던 아이의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 수십 년을 거듭할수록 대처법도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온 아이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두려워했던 게 그 여자였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잡혀간 아이들은 모두 활발한, 말하자면 얼굴 생김새가 또렷한 아이들 뿐이라고 해서 공주님의 신랑이나 옛사랑을 대신할 사람을 찾는 건 아닐까 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대처법으로는 전해져 오는 방법으로 액막이를 하고 욕조에 나무 부적 같은 것과 약초 같은 것을 띄워서 가라앉힌다 라는 걸 열흘 동안 행하고 보름을 넘길 때까지 그 산 부근에는 다가가지 않도록 할 것. 제가 모금한 것은 초경이 아직 오지 않아서 외모, 목소리도 아버지와 똑같았기 때문에 여자로 보이지 않아 아버지와 혼동한 것은 아닐까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각일 뿐입니다만 여자가 왜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버지도 나와 똑같이 친구들과 산에 올랐다가 여자를 발견하고 도망치던 도중 친구가 이름을 불렀기 때문은 아닐까. 아버지는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른 직후부터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불러대서 정말 힘들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듬해에는 몸이 자라서 그런지 바로 초경이 시작됐고 입상 금지령은 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금지령이 풀린 직후 그 산에 저 홀로 올랐습니다. 변함없이 똑같은 언덕의 그곳도 그때의 나무들도 버섯도 그대로 자라 있었습니다만 여자의 모습도 그때의 압박감도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 여자가 되어버린 자신에게 혐오를 품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닌데 남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 주었던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무서웠는데. 초등학교 4학년도 끝나갈 무렵 부모님의 일관계로 그 마을을 나오고 고령인 조부모님도 같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다 잊히기 전에 여기에다 말해두고 싶었습니다.